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각서 쓰고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더라고요.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란 특별법에 맞서서 독재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그 13 비상계엄 오판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과 또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업보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과응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어제 설고 취소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앞으로 법적인 어떤 방어권 또 구치소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죠. 예, 마지막 사과가 없었고 인과응보다.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먼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봤는데 느닷없는 그 계엄 사태를 내란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죄를 가지고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사실 우라병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특검이 제기한 여러 가지 또 별도의 혐의, 직권남용을 비롯한 여러 혐의들이 법원에서 이게 증거인멸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인정이 돼서 재구속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아마 오늘 논쟁에 임하는 토론 중에 제일 많이 쓸 단어가 아마 자업자득이 될 것 같은데 예. 자업자득과 자승자박 딱 이 사자성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예.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법원은 당연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증거인멸 우려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참관했을 때와 참관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한 증거인멸 우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제로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서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구속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어야 될 인물들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재판부도 영장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 중에 하나로 밝히기도 했죠.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매우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게 재구속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재구속이 된다고 예측했던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재구속이 됐으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특검이 좀 신속하게 빨리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사안이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법부의 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낱낱이 그날의 현실을 사실을 좀 드러내주고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칼날이 간다거나 그분들에 대해 피해를 가면은 그것만큼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규정을 스스로 했는데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 수사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정치보복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이 특검이란 이 자체가 하나의 정치의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특검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특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쉽게 말하면 검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겁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이걸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정치적인 거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특검 출발한 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8일 만에 자신을 갖다 다시 신변 구금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렇지만은 또 이게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제 과거에 MB 같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또 이제 영장을 쳤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6일 만에 쳤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7일 만에 영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 자체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성급한 어떤 영장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 수사고 이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그런 측면으로 대응하기는 야당 입장에서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3 비상계엄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지고 또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이제 모든 수사를 이첩받아서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더 실질적인 수사를 이뤄나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불행하고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섣부르게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시간은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자정 노력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야당이 올바르게 서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으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또 접근 세력들 여기에 단죄가 이루어지고 아예 보수 정치 자체를 갖다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저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야당이 온몸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 단계 아니죠. 지금은 야당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낼 때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계엄이 잘못됐다, 그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윤희숙 혁신위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얘기 많이 하게 생겼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계엄과 그 내란의 행위 때문에 지금의 내란 특검이 만들어져서 관련된 재구속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계엄과 내란 그 전반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사죄는 글로는 쓰고 행동으로는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그 사죄와 반성이 진심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자기하고 연락 끝낸 게 그게 뭐 민주당 탓입니까? 아니면 뭐 내란 특검 탓입니까? 본인의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그런 대통령, 그런 보스, 그런 리더하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하고 싶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별로 얽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걸 두고 본인 스스로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끊는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빚을 좀 비치고 입으로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을 전 국민이 다 봤고 본인이 오판을 해서 그러한 불운한 역사를 남겼어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읽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검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검찰총장 출신의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항소까지 포기해서 구속 취소를 도왔습니다. 그게 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만들면서 이런 구속 취소를 도왔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보복이라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봐달라는 것이냐. 불법 12.3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계엄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특검은 오히려 지금의 해야 될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계엄 자체가 본인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잖아요. 잘못된 거였죠.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뭐 헌재에서도 이미 벌써 판단이 난 것이고 법적으로도 판단이 났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도 이미 벌써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성의 모습을 지금 해도 늦었고 지금 해도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텐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모습과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여야 따지지 않고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계엄과 그 탄핵 과정 속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 싫으니 그것만큼 막자고 했던 국민들 중에 그 탄핵만큼은 가지 말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언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는 지금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충분한 자료가 지금 수집이 됐고 그거에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했을 테니까요. 근데 냄새는 좀 나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 사례로 보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이라는 걸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시 적폐청산 2탄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는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무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나타날 겁니다. 시간이 이제 보여주겠죠.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이라는 거를 내놨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은 큰 얼개에서는 지금 명분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특검이 진행하는 이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 보복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의도는 저희가 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확정된 자가, 형이 확정된 자가 여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헌법에서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당이라고 해서 그 당을 지지하고 그 당을 지탱해주는 70만이 넘는 그것도 책임당원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정당을 해산해야 돼. 이분들이 모든 내란에 동참했다라고 통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부에서도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꽤 많고 그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앞장섰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흐름 속에서 정당까지 해산하고자 하는 뭐 실질적으로 해산하는 건 마찬가지죠. 보조금을 끊겠다는 얘기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내란 특별법의 32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이미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반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법안에도 서명을 하셨던데요. 맞습니다. 예, 반박하신다면요? 네, 실제로 이 법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란 사태가 왜 다시 일어났냐라고 평가한다면 전두환과 그 전두환 세력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내란의 행위를 일으켜 놓고도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연사하는 상황까지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법률에 내란과 외환죄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기지 말라는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란 외환도 현직 대통령이 소추받을 수 있는 그 맥락과 비슷하게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 행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말의 그런 내용들을 남겨놓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저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해산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실제로 뭐 해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했던 내란 외환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 자승자박적인 그 오판에 따른 분명히 헌법의 법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 도의적 책임 모든 걸 다 져야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권 세력으로서 또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측근에서 그나마 호가호위한 세력들 일부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지금 7개월이 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파면 결과로 조기 대선까지 치러가지고 국민적 내용한 심판이 있었는데도 이 세력들은 아직 아무런 자정 노력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제 혁신이라든지 다각적인 이제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간에 지금 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내란 특별법이라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또 정략적이에요. 정략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이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쉽게 말하면 친명 인사입니다. 이분이 이 내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115명의 민주당 현역위원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건데 되고 나면은 이걸 당에서 추진하겠다. 즉 이 말은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연말 기점을 통해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갖다가 민주당 주도로 이제 대통령에 건의해서 결국은 헌재 심판을 갖다 넘길 것이다. 즉 그러면 헌재에서 어떤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핵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송두리째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 뭐 좀 제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치적 기술자들인 아주 고도의 정치 기술자들이 좀 많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란 특별법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봉을 꺾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따가운 질타나 또 뭐 국민적 그런 어떤 심판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맞을 때 그리고 배나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이제 민주당도 집권 세력 그것도 그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민주당도 좀 기다려주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이 보수가 너무 크게 망가져가지고 회복 불능으로 가버리면 대한민국 이 사회 자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걸 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헤아려야 되는 거죠. 이 내란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 내용 중에 핵심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라든지 자수자백자에 대한 처벌 감면 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고 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에 아주 발끈하고 우리 당을 해산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요 자영업자들 정말 법규 조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30일, 60일, 90일 뭐 이렇게들 맞습니다. 영업정지 다시 말해서 그 정당 문 닫고 해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이 뭐 당연한 권리입니까?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그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 준법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줄 때 거기에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금, 지원금, 보조금 아닙니까? 이거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뭐 유산 상속받듯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놓고 내란을 일으킬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을 만들면 국민의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킬 어떤 세력이든 어떤 정당이든 다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략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적절치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업자득이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해필 왜 국고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발끈하고 민감하냐에 대해서 저는 좀 민망하게 봅니다.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이게 선거 때와 선거가 없을 때가 좀 다르죠, 규모가. 뭐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400억에서 500억대 그 연간 400~500억 원 정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내란 혐의 확정 판결이 받으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반환해야 민주당이 지난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의 사법 리스크가 그런 겁니다. 공직선거법으로서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고 그게 이제 만일 파기 한송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국고보조금 한 400억 정도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위기를 지금 현재 다시 국민의힘에게 지금 되돌려주는 내란 특별법 안에 마지막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 팩트를 좀 정확하게 하면 그때 만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뭐 유죄가 됐으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그 선거
보존금이니까 성격이 그것도 보존금이에요. 조금 이제 성격은 다르고요. 이게 이제 정당 활동에 지급하는 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저 주제넘게 국민의힘에게 하나 그 조언을 드린다면 실제로 성공한 혁신위가 있었죠. 그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이끌었던 그 당시 비대위에서 그때 천안연수원도 팔고 당사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천막당사가 천막당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재산 팔아서 내놨단 말이죠. 그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두드려 맞았던 거 관련된 그만큼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행동을 하는 거 없어요. 관련 책임자를 내치겠다, 그들을 처벌하겠다, 단두대에 세우겠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죄송하고 잘못하고 부끄럽지만 잘하겠으니까 용서해주고 계속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라면 국고보조금 올해치 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당원들이 특별장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올해 우리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비용 받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당을 살리는 걸로 면목 없다 국민 혈세로 받는 거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내란특별법에 다른 많은 논란이 될 법한 얘기들은 별로 관심 없고 국고보조금 중단과 관련해서만 발끈한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반론을 하자면은 이 내란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는 동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항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정신에 이거는 반한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100여 명 정도가 다 잘못했다고 치죠. 가설로.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글쎄요. 한 0.0023% 되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잘못 때문에 국가가 지금 보장한 정당도 헌법에서 보장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법에 맞게끔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가한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취지를 본다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정당 해산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칼을 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지 않지만 길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어서 향후에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당내 간에 우리 진영 내에서의 세력 간, 세대 간의 충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원외위원장들뿐만 아니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우리 당원들한테 맡겨줘야지 그거를 민주당이 와서 일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특검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법원에서 이미 벌써 하고 있죠. 검찰도 하고 있죠. 이 모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국민이 받아들였는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지금 잘못돼 있는 어찌 보면은 언더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명분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놔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어차피 민주당한테 더 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박찬대 의원이 지금 본인이 당대표 출마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걸 하나의 이 내란을 아직까지도 본인의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략적이고 매우 정치적이고 정치 보복성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법까지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자정작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자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책임은 안 지는 모습
이런 걸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국고보조금,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으면 국고보조금 반납해서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나와야 그 진정성이 국민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급 적용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논쟁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차치해 두더라도 이 내란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을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던 그 재판부에게 다시 이 재판을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마지막까지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을 이끌어간다? 이런 부분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털고 가기 위해서는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잘못했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란특별법으로 계속 더 토론을 진행하기보다는 특검 수사로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당장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또 1월에 관저 앞에서 이른바 인간띠를 6줄로 쫙 서서 반대, 그러니까 체포 반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수사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물론 확정된 것은 전혀 없지만요. 어디까지 번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걱정이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는 특검이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한 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아니죠. 이 특검이 뭐 3개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요. 저는 호미 가래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역시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으로 그냥 이걸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최상병 특검은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냥 검찰이 아니 군 검찰이 수사 당국이 그냥 하는 걸 그대로 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이 껴들어가지고 뭐 경로를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생떼 같은 자식 군대 보내서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다하도록 했더니만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이런 일이 벌어져 몇 년째입니까? 3년 지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때 그냥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아니 그때는 호미도 둘 필요 없이 내버려 뒀으면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검찰이 수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가로막았잖아요. 다 무혐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공천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내부에서 TF 만들어가지고 진상조사 했었어야죠. 그때 그랬으면 호미로 막았을 수 있었던 걸 지금 이렇게 가래라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힘이 자정 능력을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지금도 역시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계속 사탕발림으로만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싶고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확장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능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길을 당사로 돌리도록 굳이 했었을까?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뭔가 내밀한 의견을 나누는 내통 과정이 있었던 거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냥 당 대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걸로 혹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막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그 내란 특검이 적용해서 수사로까지 가겠느냐
거기까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 걱정하는 지금 분위기. 이제 특검 세계, 이 특검 세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2년 7개월을 전부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특검 세계 작동시키면 2년 7개월 동안은 그럼 집권당인 당정 관계를 가지고 있던 집권당의 또 의원들도 여기에 어떻게 연루되는지 자연스럽게 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 간밤에 이제 또 구속영장까지 이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장이 지금 발부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45명의 의원들도 거기에 또 바리게이트를 쓰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또 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민주당발 지금 이제 이 특검에서 이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종주하는 분위기예요. 이 특검이 여기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 이런 정도의 이제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적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회피하고 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이걸 저지하기 위한 그런 집권 세력 국민의힘은 그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뭐 박용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호미를 가지고 가래를 막는 게 아니라 호미를 가지고 지금 포크레인을 동원해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사람 그거 지켜내려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인데 정권을 갖다 통째로 그냥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자신을 만들어준 그런 집권 세력 국민의힘 보수의 본산만저도 괴멸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특검 수사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걸 정치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더 한마디로 역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은 이 특검 기간에 국민의힘은 정말 처절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건강한 제1야당 다시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또 반성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검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관저앞에 45명이 특검 수사를 받도록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관저로 달려간 45명은 너무 좀 과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도 그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정확한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은 그 체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정책 의사를 밝히러 간 건데 거기서 물리력을 동원했다던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특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란 특검이 이 사람들을 수사한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도 의원님께서 2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3가지의 특검이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2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왔던 그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밝혀나가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하나씩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수사가 되었어야 됐는데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을
뭐 대사로 파견시켜가지고 도주시키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내용들을 저희가 모아놨던 것이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볼 게 아니고 과거에 막아왔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45명.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현역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양떼 같은 거죠. 그냥 우르르 몰려간 거죠. 거기서 뭐 사실 뭐 가자 그러니까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45명이 단지는 전 심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45명을 전부가 다 이 내란 수계와 같이 동조했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도 저희가 뭐 정치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들어설 쯤에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당선자 신분일 때입니다. 그때 만에 하나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도왔어. 이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과연 윤상현 의원이 거부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모든 역대 정권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용산이든 청와대든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정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세력이 공천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저희도 많이 보고 느꼈고 그거에 대한 부당함도 봤었고요. 예. 근데 그거를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퉁치고 넘어온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녹취록도 나왔고 사실 뭐 김영선, 뭐 명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 간의 뭐 모종의 거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만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는 게 맞나?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빠르게 번지지 않을까 다른 데로. 그래서 정치 보복성 그런 특검 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과정 끝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기 단계라서 이다저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만에 하나 진짜 초기부터 이 설계부터 뭐 명태균하고도 알았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도 알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 모든 걸 설계를 했다면은 그거는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이제 죄가 드러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당선자가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고 이건 안 되겠네, 이건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 스스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이재용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당에 이러저러한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 의견을 단순 전달하기도 하는 것도 있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통치행위 일환으로 넘겼다.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혐의들과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가 하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 노골적으로 김건희가 누구 져라 누구 하지 말게 하라.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김모 검사가 공천을 받은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과정도 상당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관련된 내용을 다 지금 자백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김건희 씨가 한 일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다.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고 공당의 그 역할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 이렇게 놀아놨단 말이야 라고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해줘야 될 사안인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그 수사를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내란 특검 쪽에 공개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데, 그 45인의 의원들 저기 용산 관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수사를 할 거면 정광훈 목사부터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선동도 하고 그리고 그걸 막도록 그 물리력도 행사하도록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부지검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혐의가 있냐 없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저는 그냥 의원들이 거기 가서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표시 한 것을 만일에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광훈부터 잡아라.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혹시 나까지 우리 전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 약간 기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하게 걱정하고 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을 좀 키우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45명의 인적 청산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동시에 특검 수사 대상자는 스스로 당을 나가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45명이 특검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또 언론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전부 다 수사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히 찐윤 세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 원내대표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 당대표도 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재구속되고 나니까, 이미 그 전부터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던 그런 선수들은 아예 핸드폰까지도 지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위험이 다가오면은 그거는 대비하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의 본산, 이 집권 세력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신들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은, 너들은 특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스크럼을 짰던 사람들이니까, 너들도 앞으로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있고, 너들은 자발적으로 앞으로 당의 전면에 나서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의 자정 노력에 당신네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선 후퇴를 하고 앞으로 전면에 나서지 마라. 그 메시지 이상이라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보복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할게요. 일단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그 아까 32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45명이 다 수사 대상은 아닐 것이다, 기우일 것이다라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우리 전영기 의원님, 이 내란 특별법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특별법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만들 겁니까, 진짜? 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급의 문제라든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5명 그 기우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아니요, 지금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믿어지시죠? 그렇게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정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정당이 또 해산될 사유를 만든다 그러면은 헌재에서 이걸 갖다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끔 헌법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의 요건을 정당 국고 보조금이 중단돼 버리면 사실상 정당 활동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거의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한 정치적 보복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하고 헌법 충돌이 일어나요. 예. 이 부분은. 근데 그 이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적 정략적 접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사상 초유의 12.3 계엄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된다. 저도 좀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이제 시청자들께서 어포용이죠.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이 법안 동의하는 뭐 발의권도 없으니까. 근데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서 한 10,000개가 넘는 법안들이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사실 여야가 논의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가는데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그 해당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 그 범죄를 일으킨 당시에 소속된 정당이 네.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데 소급도 한다? 그것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다만 그 소속됐던 그 정당이 앞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언제 것까지 소급을 해? 10년? 그러면 그게 뭐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법안과 관련된 헌재 의견도 들을 것 같고 법원 쪽의 의견도 들을 거고 선관위 의견도 들을 거고 관련 의견들을 쭉 취합하고 듣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만 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국민들께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우려 등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저는 입법이 되더라도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박영규 의원님이나 전용기 의원님 인품이나 성품으로는 이런 뭐 민주당에서 막 그렇게 정략적으로 하더라도 말게 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법을 들고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순간 민주당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많이 딸려요. 이건 대응하면 안 되는, 이걸 키워주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나는 오늘 이 내용에서, 이 토론에서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다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민주당이 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거든. 이거는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절차로 가기 이전에 이미 이 하나로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싹 터버려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이게 말립니다. 여기에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청구도 홍준표 전 시장이 많이 띄웠고요. 네. 이 해당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더 난리쳐가지고 더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현 당대표 후보는 제가 또 오대영 라이브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방송이 이제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답을 드릴게요. 네.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되려면 물리력 행사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협박 같은 어떤 유형의 물리력 행사가 있느냐 여부를 체증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단계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